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브로커입니다. 브로커라 하면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 중개인으로 해석이 되는데 주식 브로커, 미국에는 브로커가 직업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브로커라 하면 사람들은 사기꾼과 동일한 용어로 씁니다. 이 식당을 개업하는데도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기존에 하는 자리를 맡게 해서 덤터기, 눈탱이에 맡게 하고 중간에서 뜯어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라는 것이 요식업계뿐만 아니라 곳곳에 사회 전반적으로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정치권에도 브로커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브로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준석이. 자, 이 방송을 녹화하는 이 타이밍에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놓고 페이스북에, 그리고는 전화기 끄고 잠수 탔다고 합니다. 오늘 한 서너 개 행사가 있었는데 다 안 간다고 빵꾸냈다고 합니다. 안 가는 이유 자체가 충청도를 갈 때 지가 가자는 대로 지가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지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지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합니다. 진짜 몰랐을까요? 황셰프 경험으로 보면 알죠. 그런데 지 보고 가자, 그리고 지 역할,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윤 쪽에서 책임성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몰랐다고 우기지. 언론에도 윤석열이가 충청도 돈다라는 걸 나와 있는데 진짜 이준석이가 당 안에서 그걸 몰랐다라는 게 국민들 앞에 믿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준석이가 애먹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대표인데 대표 건의를 인정해주지 않고 후보 네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권력 다툼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준석이 할배 김종인이가 20일을 애를 먹여서 이 윤이 한 15%에서 13% 정도 앞서 있던 지지율을 한 7% 밑으로 이래 떨어뜨렸죠. 자, 어제 나온 공중파 3사 뭐 작업이 좀 됐겠죠. 똑같아. 동률도 나오고 1, 2% 안으로 다 거의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면 내주쯤에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앞섰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데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앞설 만한 이유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설 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종인과 티격태격해서 확 떨어졌다. 윤석열은 리더십이나 결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가 전화를 끄고 잠수 탔다. 온 언론이 오늘 수백 건의 이준석 잠수를 하면서 윤이 이준석이 떠나면 타격을 입을 거다. 윤의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영입에 문제가 있다. 윤의 이 통합하려고 하는 의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이준석이 저게 문제가 있다. 야당을 선거에 지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언론은 거의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이 거의 대부분 정권의 의도에 따라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전화기 끄고 잠수한 거는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찾아가서 만나자고 집 앞에 서 있는 꼴을 연출될 때까지 저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후보라는 자가 한 번은 저 영감을 불러다가 정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가지고 20일을 끌더니만 이제 그 30살대에 있는 당 대표의 하나를 갖다가 또 포라져서 당근을 달랜다고 또 시간을 끌고 자빠졌다. 저게 대선을 하느냐 아니면 지려고 작정을 한 집단이냐고 하면서 그 욕이 대부분 윤석열에게 올 겁니다. 이준석도 욕을 먹겠지만 저거야 지금 선거에 출마한 것도 아니고 2년짜리 정해진 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저건 지가 욕 좀 먹는 거는 신경도 안 쓸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내주에 언론이 이준석 하나 정리 못하는 윤석열의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김종인한테도 저러더니만 이준석한테도 똑같이 저러네.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역량이 부족해. 어제 대전에 갔을 때 토론회에서 한 30대가 물었다며요. 김종인 하나 끌려다니면서 정리하지 못하는 게 그게 옳은 거냐. 그 사람 없으면 당신들은 대선 못 치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정권 교체가 되기를 바라는 전 국민에게 바람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거고, 이것은 김종인과 이준석도 욕하지만 이 둘은 대선 치르거나 선거 나갈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욕은 윤석열이 다 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김종인이가 이 선거에 주축이 되는 걸로 이준석이가 선거 전략을 짰는데, 그게 다 틀어져서 이준석이가 욕해대다가 이제 배제되니까 잠수를 탔다는 겁니다. 인간 중에 제일 못된 게 지 뜻대로 안 해준다고 잠수 타는 겁니다. 뭘 하다가 의견이 다르면 만나가지고 공개적인 데서 이야기를 해야죠. 당의 선대위 회의나 아니면 회동을 하자 해서 기자한테 완전히 까놓고 회동하면서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황세프도 옛날에 정치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번 출마했다가 그때 사무장이 잠수 타는 바람에 참 한 이틀 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잠수를 타면요, 선거의 시간은 가고 이제는 소문이 안 좋게 나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뭘 터집 잡아서 지지율을 떨어뜨릴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얼마나 터집 잡기 좋아요. 아마 이준석이 들어누워서 며칠만 저짓하면 다음 주에 윤석열은 틀림없이 이재명에게 역정되었다. 그래서 12월이 되니까 그때는 뒤집힐 거라고 한 배종찬의 예언입니까? 그게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예언하고 예언대로 실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황세프도 그런 것들을 좀 알기 때문에 저게 뒤집어진다라는 부분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명분을 뭘로 만들 건지가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시비 건 것 중에 하나가 이수정 그것이 하고 싶다에 너는 프로파일러 교수 있죠? 자, 그 교수가 페미니스트입니까? 저는 그 교수가 페미니스트라고 들어보지가 않았어요. 그냥 성폭력 여성들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 이준석이가 20대 남자애들의 구미에 맞는 여혐, 남혐을 주로 틈만 나면 이 편을 가르잖아요. 그걸로 당대표 됐다고 떠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수정 교수가 페미니스트라는 이 데 와가지고는 정말 웃음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페미니스트 할 만한 타입이 아닌 사람이죠. 보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여성의 이 피해, 살인 피해, 성폭력 피해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다소 옹호하는 측면에 서 있을 뿐인 거죠. 지금 여성들 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중요하니까 여성들을 앞에 많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윤의 이 패신이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한다면 이준석이 이 대목에서는 당대표를 조용히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대선에 이겨야 되니까 여기서 내가 그만두겠다고 그만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당에 그 뭐 108번인가 하는 그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준석을 물러가라고 의총을 소집해서 이야기를 요구를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요. 자, 저 거수기당 한번 보세요. 진짜 좌파들이 사상이 잘못돼서 그렇지 대선을 치르거나 그리고 이 선정된 후보를 예우하면서 그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는 측면에서는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 뺏다간 송영길이가 이재명이한테 당을 다 넘겨줬습니다. 나는 그냥 이름만 대표다. 당직도 당신이 다 새로 임명해라. 그리고 모든 정책 발표도 이재명이 마음대로 해라. 선대위도 당신이 끄니까 당신이 알아서 새로 임명하세요. 청와대도 가만히 보고 있어요. 자, 미국에도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될 때 2016년에요. 전부 반대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바꿔치우자고 쿠데타 설까지 있었지만은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다들 그냥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뭐라고 군시는 그랬지만 나중에 그런 사람들만 우습게 됐죠. 그래서 결국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그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답인 겁니다. 누가 중요하냐? 대선 승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중요하고 당 대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에 대해서 김종인과 이준석이 연달아 연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쭉 시비를 걸다가 김종인한테 이제 내 의견은 밝혔으니까 당신이 오든지 선택을 하시오라고 하며 사실상 팽하니까 이제는 이준석이가 나서서 윤에게 직접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기를 패싱했다는 것도 시비예요. 저는 그것이 패싱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들이 지금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이하고 윤하고 결렬하면 윤한테 치명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진짜 치명적이 될까요? 한번 봅시다. 뭐가 치명적이냐? 이준석이가 2030 MZ세대를 대변한다. 진짜 2030이 이준석이가 자신들을 대변한다고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지난번에 이준석이가 주선해서 윤을 끌고 간 게 어디 갔습니까? 제일 먼저 윤의 후보 당선 이후 대회 행사에 서울대 올라가서 서울대에서 뭐 60명하고 자담회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신림동 순대 먹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필 가도 서울대에 가고 신림동에 가느냐고 비판했죠. 그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대변할 만한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준석이가 중도를 상징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는 숙골입니다. 또 은하드 일배라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혐 남혐을 조장하지요. 싸움을 붙이고요. 정상적이라면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 시대의 피해자라고 해서 위로하고 서로 간에 싸우지 말도록 해야지. 한쪽을 자극해가 한쪽에서만 집중적으로 지지를 받는 이런 행동이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틀렸다고 보고 있어요. 여혐 남혐을 조장하는 부분에 대해 언론이 이준석의 비판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이준석이 저는 매우 의심스러운 여권의 간첩 같은 입장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파 갈등이 부각된다는데 이준석이한테 계파가 있습니까? 이준석 파가 있어요? 이준석 따라다니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준석과 정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준석의 경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이가 윤한테 경고할 만하면 이건 뭐겠습니까? 대선판을 너 떨어뜨리겠다라는 거 그것밖에 경고가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은 지 구미의 마음에 안 들면 개인의 권력 구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대선에 떨어지는데 일조하겠다라는 저게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을 버리면 왜 안 되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은 저는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어려서 20대 중반의 기득권에 한마디로 끈을 댄 일종의 끈아풀이다 이래 봅니다. 매우 기회주의자죠. 그래서 저거 아버지가 유승민이하고 친구라는 걸로 박근혜한테 들이밀었죠. 하버드라는 학력 하나를 가지고요. 하버드 나와서 한국 정치판에 20대부터 언정거리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자, 오늘날 많은 보통 청년들의 고민과 위상을 이준석이가 대변하고 있습니까? 누가 코인에서 수십억인지 십수억인지 땄다고 자랑을 하고 그 돈으로 집을 분양했니? 그리고 심지어 차를 샀니? 정말 코인에서 딴 돈인지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성의 있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MZ세대는요. 이준석을 치면 적극 환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낙하산으로 기득권의 대변인 양 앉아놓고 이 젊은 세대를 대변한다니까 이준석에 열받아 있어요. 두 번째로 동당 내부의 적폐에 끌려가지 않는다. 툭 하면 딴지 걸고 협박하고 뒤통수 치고 하면서 니 죽고 내 죽자라는 식으로 해오는 저 당의 형태에 대해서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과감하게 척결하겠다. 자, 그러면 아마 윤석열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정치판의 기득권, 책사, 기술자, 정치공학자 이런 것들과 결별하는 것이 또 새정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국민들 앞에 통치력을 입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당을 넘어서서 내가 집권하면 개혁적인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해야 원래 제3 노선이던 윤석열의 중도로 외연 확장이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만약 이준석을 정리하지 못하면 100일 동안에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이준석을 정리할 타이밍입니다. 오늘의 디저트, 썩은 음식은 버려야 산다. 피방을 썰어볼까? 썩었네? 이것도 썩었네? 도망을 가지?